기각으로 4명, 각하 2명, 인용 2명, 8인 헌법재판관이 기각 4명, 각하 2인, 인용 2인으로 했으니까 자, 합의된 최종적인 의견은 아니고 각자 자신의 의견을 내서 표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하 2인, 기각 4인, 인용 2인이다.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한덕수는 직무정지 87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각 4명, 각하 2명, 인용 2명이다. 자, 저희들이 이제 전망을 했을 때 8대 0으로 기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각 4인, 각하 2인, 인용 2명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각하 2명이 결국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는 것인데 차 교수님 그러면 의결 종족수에 대한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절차적 문제는 의결 종족수 그리고 내란죄를 그러니까 지금 탄핵소추사 안에서 제어하느냐 그리고 형사재판의 증거를 채택하는 여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 이 각하 2명은 결국 그 의결 종족수와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결 종족수와 관련해서 각하 2인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제 기각 4인과 인용 2명은 한덕수는 내란이 수개는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윤석열의 심판과 최종 선고와 관련해서도 재판관 4인 기각 각하 2, 1인 인용 판단인데 한 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1인 인용 기각 4인 각하 2인 1인 인용. 그러고 이제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인지 지금 의견이 나오는 과정이겠죠. 지금 읽고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인용인가 기각인가 자,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지금 판결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기각이죠. 기각은 이제 된 것이고 기각 4인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기각 4인 기각 5인 그리고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각 4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연합뉴스 속보에는 기각 5인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일단 나오고 있고 우리는 한 사람은 아직까지 현장에 있는 이제 기자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자, 지금 댓글로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명복을 빕니다. 진희님 이런 의견 주시고요. 긍정티님께서는 개 웃기네. 기각이라니 얼척 없다. 이런 말씀. 5인 기각 정확하답니다. 그리고 헌재 역사에 죄를 짓지 마라. 김지훈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아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해도 기각이냐. 소울바디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댓글로 의견 주고 계신데 이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향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도 계속 자, 헌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한덕수가 기각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 선포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 5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임명 거부와 관련돼서는 의견이 좀 갈렸던 것 같고 지금 자,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로 어떻게 이어지겠느냐라고 이제 할 때는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각한 재판관들이 어떤 사유로 기각을 했는가를 일단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계엄의 위법성 여부는 여기서는 일단 판단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공모 여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일단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는 일관되게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모라는 부분을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각됐다고 해서 그럼 윤석열에 대한 기각까지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추론인 것이고요. 그리고 각하가 2명이라는 것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각하 2명은 이 지금 정족수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또 윤석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각하 2명이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할 것이라 그러니까 기각할 것이다. 그 이 지금 판단하는 것도
그것도 상당히 좀 섣부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밤송이님, 김옥자님, 이정호님, 야, 지금 뭐 잘못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기각으로 해야지 이게 공정한 법이냐? 한태건 부의님, 이제 기대 안 한다. 이정호님, 앞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할로윈 파티님, 이제 미친 헌재다. 체링님, 이제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이걸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댓글로 올라오는 여러분들 의견을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얀목련님은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리고 보통시민님도 의견 주셨고요. 헌재도 해체가 답이다. 핑크블랙님. 헌법 정치다. 이제 정치헌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헌 법이다. 유리맘님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법천지인 거 안 받느냐 헌법재판소는 바람분다님. 법 공부 뭐하러 하느냐 보통시민님. 헌재 없애자 정치탐구님. 아름다운 세상님. 자, 이제는 내란 일어나 그냥 방조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지요. 앞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말리겠나요?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판 의견을 주시는데 이제 지금 이 비판이 한덕수를 살린 것에 대한 파면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결국 이게 윤석열 탄핵 선고와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생각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지금 메신저가 하나 들어온 게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 네. 즉 3분의 1은 아니다. 지금 이 말은 했고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한 것은 적법하다. 전부 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제가 미리 예측하는 판결문을 갖다가 한번 영적인 좀 대화를 하자면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란죄 혐의의 인정 여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한 행동이 내란죄에 적극적으로 동정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명확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판결문을 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재판관 미임용이 있지 않습니까? 미임용에 대해서도 아마 이것은 경미한 그러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경미한 헌법 위반이다. 즉 헌법 가치의 그 심각한 훼손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치유가 됐기 때문에 잠시 임명 안 된 것 자체가 그렇게 헌법적으로 가치를 크게 훼손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저희들도 지금 속보판을 통해서 한덕수 탄핵 결국 기각 헌법재판소 판결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긴급 편성 생방송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저희들이 대문창을 아예 바꾸고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인용인가 기각인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한덕수 탄핵 결국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제 봐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관련이 없다. 윤석열 파면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기에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국민들의 이 불안감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아까 온라인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만 77%에 달하는 지금 참여 국민들이 인용을 강하게 바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의 결과가 상당히 실망스럽고 걱정되는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만 오늘 앞으로 이 지금 판결문을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박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핵의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러니까 지금 유연한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 그렇게 판정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후임자인 최상목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에 대한 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후적으로 이 보존이 된 조치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해서 지금 이 기각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 판결문에 쓰지는 않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 논의가 어느 정도 상당히 기각적으로 모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상당히 헌법재판관들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총리까지 파면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국가 불안, 국정 불안, 국정 혼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예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기각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판결문 내용이 지금 확인되는 것까지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오늘 아마 이게 기각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스트레스성 통증을 많이 느끼시고 예, 계실 예. 건데 자,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자, 기각 의견이 문영배, 이미선, 그다음에 잠깐만요. 좀 메모 좀 해보겠습니다. 예. 기각이 예. 문영배, 이미선, 이미선, 김복형, 정정미, 김복형, 정정미, 예. 김영두 재판관 다 5분은 기각을 하셨고요. 정정미, 그다음 마지막에 김영두 재판관 김영도, 예. 예, 기각을 하셨고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을 했고요. 정계선은 임명. 예. 그다음에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했습니다. 예. 각하를 했는데 이게 참 기각과 각하가 지금 좀 갈라졌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황금 숫자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 각하 2명의 황금 숫자 있지 않습니까? 예. 여태까지 우리 재판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예. 재판을 진행해 오면 이 두 분은 각하 하여튼 기각에는 각하도 약간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예, 생각했을 거고 왜냐하면은 이게 뭐 개인의 정치 성향이 아니고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거든요. 판단하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 저 시청자분께서 야 그럼 이거 좀 기각됐으면은 윤 대통령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 꼴로 아니야 네. 이렇게 볼 의견은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각 의견이 5명입니다. 기각 의견이라는 것은 기각은 딱 그렇거든요. 그렇게 상당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안 된 때 또는 사안이 경미한 때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내란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좀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란의 혐의는 나 다투기도 싫어. 그냥 싫어. 그냥 무조건 풀어줄 거야 라고 한 게 2명이거든요. 2명이면은 국민들께서 오늘 그 여론조사에 나온 것처럼 그런 어떠한 그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그런 결과가 다음에 되지 않겠나. 자, 계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계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이게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럼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예. 이야기죠. 그렇죠. 불법이 우연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불법가위원이다. 이게 예. 결과적으로 12.3 계엄의 절차적 하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예. 라는 것을 오늘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렇게 보고.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그다음 드리면 또 나오는 게 예. 잠깐만요. 제2요구권 의결로 제2요구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거부권 의결로 했다는 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위헌이고 탄핵 사유다라고 보기 하는 것은 어렵고 특검 임명 회피도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단 하나 오늘 분명한 것은 12.3 계엄은 헌법적 법률적 절차 위반은 맞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론이 났다는 네.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3분의 2냐 과반이냐라는 것도 명백하게 정리가 되어서 과반으로 탄핵 네. 의결한 것도 문제가 없다. 헌법재판관 3명을 갖다가 임명 안 한 것도 의무 위반은 맞다. 그러면은 결국 의무 위반이 맞다. 예. 의무 위반인데 위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건 위헌입니까? 의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건 맞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과 위헌이다라고 표현한 건 좀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겁니다. 언제 의무 위반한 것도 국무총리는 법적 의무를 의무를 위반했지만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예. 탄핵에 이르게 할 만한 중대성은 없다 이렇게 본 예. 건가요? 이 친구도 좀 길게 보내주면 짧게 예. 짧게 막 보내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그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는 내용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확인된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영배, 이미선, 그리고 예. 김복형, 정정미, 김영두, 예. 그리고 인용 의견을 냈던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 예. 그리고 각하 의견은 정영석,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 조한창 예. 재판관 두 사람이 각하 의견을 냈다. 예. 이런 것이고, 기각 의견을 냈던 이제 주요한 사유는 중대성에 대해서 파면에 이르게 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예. 판단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자, 국회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부분은 오늘 한덕수에 대한 최종 선고 판결문에서 그것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위헌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담겨 있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국회에서
과반 의결로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의결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예.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중대성이 이게 과연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이다. 의무 위반이지만 이것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예. 조금 더 제가 이제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그 뒤에 최상목을 통해서 두 사람 임명을 했으니까 상당 부분 치유가 됐다라고 예. 보고 헌법 위반이긴 하지만 의무 위반이긴 하지만 탄핵 사유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률적 의무 위반이니까 위법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위법을 했다는 것이고 제가 이 지금 그 재판관들의 성향상 이렇게 보니까요, 네. 좀 읽히는 대목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각하가 지금 정영식, 조한창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이 지금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콕 찍어서 임명한 네. 사람이고 조한창은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네. 대표적인 보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각하를 냈다는 것 자체는 자신들이 본안에서 따졌을 때 별로 이 자신들이 내세울 만한 법리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하면 각하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를 따지면 상대가 실격이야. 당신은 그러니까 선수로서 자격이 없어. 경기 뛸 자격이 없어. 본 게임이 질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게임 나가서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경기를 성립시키지 않을 때 하는 식의 비유가 각하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정영식, 조한창 이 보수법관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기각이나 인용이나 이런 식으로 본안을 다투는 것 자체가 상당히 껄끄러웠기 때문에 자신들을 발을 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러면 윤석열의 그 탄핵 심판에서는 이 각하가 이 예를 들면 앞서 모르긴 몰라도 이 각하는 의결 정족수 때문에 각하를 했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각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란죄를 처리하는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형사재판의 증거를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각하의 그 인용의 근거는 아닐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영식, 조한창은 윤석열 재판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자신들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다수의 의견이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가 불법적이라는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도 여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윤석열의 탄핵소추 5가지 쟁점 중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국무회의 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의 하자 여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만이라도 위헌이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의 탄핵 인용은 저는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영식, 조한창 두 명이 각하에 빠지고 또 한 사람이 사실은 보수 재판관 중에 한 명이 김복형 재판관인데 네. 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의미로 지금 그러니까 기각에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국무회의가 상당히 그러니까 불법적이라는 부분을 만약에 이 김복형 재판관이 적극적인 의견을 냈다고 한다면 뭐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말할 바 없이 윤석열이 탄핵 인용도 저는 뭐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하며 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속보판으로 지금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 의견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한 총리 탄핵 기각 역사적 결정,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라고 했던 그 말을 국민의힘은 자, 윤석열이 탄핵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윤석열 파면 결정, 역사적 결정이다. 그리고 국정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의견을 본인들이 내야 한다는 그 일종의 우리 뒤에 반드시 저기에 대해서 저 발언에 대해서 좀 제대로 따지기 위해서 저 내용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윤석열 파면, 역사적 결정, 국정정상화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나와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얼치고 좋다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다. 일단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 정치권이 제가 좀 오늘 노골적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수준이 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장에서 양 선수들이 11명이 뛰고 있는데요. 심판하고 해갖고 3명이 주인공 아닙니까? 근데 관중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 심판의 명령에 복종하자 그럽니다. 심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사람은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입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심판 난 명령에 복종할 생각도 밝히도 않는데
관중들끼리 서로 하는 말이 야 우리 심판 명령에 복종하자 그럽니다.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일은요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사유라고요. 사유가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이제 잘못하면 등에 판정 받습니다. 좀 제발 좀 이런 좀 이렇게 좀 뭡니까 수준 이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보고 웃을 수 그러니까 자꾸만 국회의원 선거 연령이 낮아지는 겁니다. 네. 그 수준 맞추려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이따 나중에 집에 가다 두드려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건 좀 사람 좀 불지른 일 안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저는 오늘 보면은 이 각하한 두 분 중에 아까도 탁 눈에 띄는 게 한 분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리의 주심 재판관이십니다. 이게 참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심해가지고 각하를 하셨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끼어들기 싫다 이런 본인의 생각이 반영됐다 이런 뜻인가요? 자칫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결정적인 애단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각하 의견 쪽으로 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1대1 전부 다 정말 동등한 지위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 그 나중에 평결문을 정리하는 분은 주심 재판관이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윤석열 탄핵 심판과 두 가지입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와 그리고 탄핵 심판 시기를 오늘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전망을 해봐야 하는데 예. 일단 민심의 전반적인 흐름은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 파면을 시켜버려야 하고 또 기각이 되더라도 매우 근소한 차이로 그러니까 인용이 훨씬 더 많고 기각이 좀 적은 상태에서 기각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은 또 좀 아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저 역시도 야 이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나 결론은 결론이고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건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혹시 오후에라도 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내일 발표하지 않겠나 내일 발표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화요일 날 발표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목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목금이다. 예. 이게 혹시 지금 일각의 지적처럼 아예 장기적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저는 우리나라 판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정도 하려면 판사 경력 30년 이상 돼야 되죠. 예. 이런 분들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 안 맞는 있지 않습니까? 엉터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보니까 저한테 이제 들어온 메시지가 기각하신 분 중에서 네 분은 기각 사유가 거의 일치하답니다. 예. 김복형 재판관님은 기각 사유가 다른 사유인데 아마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판단하시면은 그분들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 앞에 나와가지고 서로 대립과 대립을 같이 하고 있는 국민들도 보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생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도 보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뉴스도 다 들으실 겁니다. 사회가 얼마나 혼란상이 있는가. 그럼 이 입장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존립의 가치를 두려면은, 존립의 근거를 두려면 우리가 어떤 시기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 이걸 생각하고 저는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주를 넘어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각하 의견을 냈던 재판관 두 명이 아까 저희들이 언급했듯이 이제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었는데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가 대통령 요건이어야 된다. 예. 야, 소수 의견치고는 참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 그리고 이제 국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좀 특이한 의견을 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은 전형적인 보수 예. 재판관의 예, 예.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윤석열의 그 탄핵 심판과 직결되는 이런 그러니까 위헌 여부를 따지기가 상당히 좀 껄끄럽다는 예. 차원에서 일종의 뭐랄까요 본인이 스스로 이 출전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 게임인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각하하고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아무리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지 알고 내 알고 아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명백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그 위헌 내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그러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판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도 결국은 가면 이 본심의에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자신들이 평생 재판을 해왔던
나름대로 그 명백한 법리에 따라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했느냐? 선입 선출의 방식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왜 한덕수를 먼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결론처럼 다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견을 일치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또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각자 의견 내면서 이것은 그냥 끝내고 가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부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기각 의견 5명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인용 의견 1명, 각각 의견 2사람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주면 기각 의견 5명 중에서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 사이는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재판관 김복형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3인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것도 이제 독특한 의견인데요. 일단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시간을 질질 끌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니 그것도 조금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렇게 의견을 냈다는 것이고 좀 전에 올렸던 저 화면판 다시 좀 더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인용 의견을 냈던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제 이게 지금 국민 일반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예.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이었고 각하 2사람은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었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번 탄핵 소추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이제 권한 대행 체제에서는 그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으로 의결을 할 때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8명의 의견이 각각 나왔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분 나와서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제작진들 가능하면은 정치본색이 곧이어서 10시 50분에 생방송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중간에 지금 이 상황을 아리로 좀 만들어서 계속 생방송으로 이어지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용환 교수님이 급히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신용환 교수님도 마이크 좀 부탁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계속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나라가 망했다, 법도 없다, 행운아 오라님 의견 주고 계시고요. 헌재 없어야 된다, 저글링 러쉬님. 정족수도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냐, 성일음님. 그리고 사법기관 전체가 콩가루다. 늘 손 선생님 주셨고요. 윤석열 탄핵 인용 적극적으로 하라. 권미숙님 의견 주셨습니다. 셰펠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네요. 헌재 역할 의미가 없어요. 헌재가 헌법소를 못하면 소각장에 던져버리고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로 해야 합니다. 원희님. 저들도 사람인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그리고 김경님은 이건 교육의 실패다. 그리고 김규식님은 이런 의견 주셨네요. 한덕수 총리가 국정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고 대선 관리를 잘한다고 헌재가 살려보낸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능력이 있어도 국민의 뜻과 다른 본인 생각대로 국정을 운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국민을 위한 업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공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집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김규식 선생님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윤경옥님께서는 이것들이 미쳤다. 위법이고 위헌이어도 탄핵이 아니다라는 의견 이런 것들이 재판관이라니 이경화님 이 정도면 마음대로 한 거다. 재판관 문제 많다. 그리고 돈복사님께서는 계엄은 위헌인데 대통령 파면 사유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되고 안 되고는 지금 현재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김종대 의원이 했던 우리 아리십 방송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방송 진행 요원들은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곧이어서 10시 50분에는 최경영 기자가 진행하는 정치본색 시작될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또 생방송으로 오늘 이 탄핵 선고가 어떤 이제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혹시 우리 제작진 잠깐 내려와서 신유한 교수님 마이크 좀 채워 주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게 이제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반론 또는 이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지켜봅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댓글로는 엄청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일반 정서로는 결국 기각됐기 때문에 윤석열도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많이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후자는 제가 보니까 그 좀 이렇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한덕수 총리가 기각됐기 때문에 윤석열도 기각될 거다라는 이러한 그 우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국민들께서 물론 지금 시청자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의견이나 분노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판관들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 주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좀 이렇게 국가 안정을 가져오는 데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사법 카르텔 문제 얘기를 좀 하면 지금 이제 일반 정서로는 왜 늦어지는지 늦어진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뭐 계속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가 또 결론도 사실 보면 뭐 제 마음에 아예 들지를 않고요. 그러나 우리는 뭐 결과를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받아들여야 하나 이제 고민도 좀 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 1년의 상황이 정말로 우리나라 검찰은 이미 무너졌고 수사기관도 중립성을 상실했고 헌법재판소조차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뭐 이 비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는 봅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이 들고요. 들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저를 비롯한 뭐 정치를 평론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한덕수 총리의 기각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측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그 상황에 뭐 나름대로 그 전망에 좀 부응하는 뭐 그런 결과긴 합니다만 국민들 특히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저는 희망적인 요소를 제가 읽어낸다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이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각하는 있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네. 오늘 지금 각하 2명도 결국은 지금 의결 정족수에 대한 부분이지 이 내란죄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증거를 채택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 각하 문제는 일단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였던 지금 최상목이 임명한 지금 조한찬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이 지금 자격 시비는 일단 털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 시비는 일단 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오늘 아마 제 생각에 내일 정도에 탄핵 심판,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저는 바로 이어서 이 오늘의 재판이 사실은 윤석열의 탄핵 인용을 예비한 나름대로의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사전적인 일종의 준비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번 주를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한덕수 선고를 월요일날 잡은 이유도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예비한 하나의 사전적 조치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좀 희망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신유한 교수님 오셨는데 지금 카메라 각도가 제대로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현지 PD 내려와서 좀 해주시고 자, 결과 보고 어떻습니까? 많은 지금? 분들이 혹시 불안해하시던가요? 불안해하는 분들이 지금 좀 네, 많은 것 제가 같습니다. 지금 이동하면서 예. 헌재에서 발표한 이제 주문과 이유서에 대해서 급히 이제 이동하는 택시에서 체크를 하면서 왔습니다. 윤석열 결정에 대해서 1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는 했어야 돼서 아까요. 지금 이제 기각 그리고 인용 그리고 각하 이렇게 이제 세 갈래로 나오면서 수많은 힌트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각과 인용 의견을 밝히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유서에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예. 윤석열 판결 시간 끌지 못한다. 길게 갈 수 없다.
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힌트가 들켰어요. 자, 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4인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이분들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복형 씨가 이제 기각 의견을 냈는데 좀 전에 불러드린 네 분은 왜 주요 5가지 사안이 있었잖아요. 지금 탄핵에 올라간 게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지금 기각 의견을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 위반이 있지만 과연 여기서 정확한 용어가 뭐냐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 즉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분명히 위법 불법이 있지만 중대성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는 아니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김복형 씨만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라는 걸 강하게 내면서 그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중대성이 아니라 그 부분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김복형 씨는 좀 더 보수적인 의견을 낸 거죠.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으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각하 두 분이 정영식, 조한창 이 두 분이 이제 정족수 151명이냐 200명 이상이냐 등등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6분이 이제 기각이 된 5분이 기각에 1분이 인용이 돼 있는 거죠. 요렇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각하 두 분이 있는데 이 각하 의견은 윤석열에 해당되는 어떤 각하 의견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족수에 대한 논란은 기존에도 분명히 있었던 논란이고 윤에 대한 거는 지금 어거지 절차적 요건 뭐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은 이미 헌재에서 입장 표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윤석열 파면은 확실하다. 지금 이 주문과 이유서를 보면 그리고 날짜도 여기서 상당한 힌트를 저희가 얻었기 때문에 마냥 끌기 어렵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 주문과 이유서를 분석 안 하고 상당 부분 생방송을 이어가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왔는데 JTBC, MBC도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 주문과 이유서를 읽어보시면 윤석열 파면은 거의 결정돼 있다. 그리고 날짜도 길게 끌기 어렵다. 왜냐하면 요걸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서 극우 측이든 윤 측이든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결론적으로 실망하실 거 1도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명의로 역사 결정을 내렸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대통령실도 무분별한 뭐 탄핵 파면에 대해서 뭐 경종을 울렸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은 지금 입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말이 나오고 있고 그건 뭐 당연한 정해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이들이 제가 단언컨대 이 주문과 이유서를 보고 급 불안해졌을 겁니다. 불안해졌다. 그러나 이제 국민 일반의 정서는 지금 매우 지금 걱정을 많이 한다.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자, 제가 그리고 그래서 또 우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잠깐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측을 지난주에 할 것이다. 그 파면 선고까지 이럴 것이다. 또 안 되고 지금 갑작스럽게 대법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또 월요일로 당겼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고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고 이거 왜 이래 사법 카르텔 아니냐.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할 지경인데 헌법재판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막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교수님은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없습니다. 이 주문과 내용을 보시면 이유서를 보시면 없고요. 오늘의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관심 있게 제가 보는 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정도 기각과 인용 의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 PD님 혹시 제가 드렸던 지금 요 헌재 거 맨 첫 페이지 요약본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그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지금 아마 주문 이유서를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오늘 윤석열에 대한 기일 지정을 하느냐 여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26일 이재명 대표님 그 선고를 보고하게 되면 헌재 존립 기반, 존립 근거, 아이덴티티를 다 상실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지금 기각과 인용에 대한 걸 오픈을 했는데 만약에 그 눈치를 보고 뒤에 가서 판결이 바뀌었다거나 지금 이 정도를 보면 파면이 거의 확실해 보인단 말이죠. 그걸 해석해 보면. 네. 그런데 뒤에 가서 이재명 대표님 결과에 따라서 그걸 바꿨다거나 했을 때 그 엄청난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기일이라도 지정해 놓으면 자기들이 이런 거에 영향받고 흔들려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다 그러면 오늘 기일 지정하고 내일 선고하는 것인데 뭐 2, 3일에 뭐 사전에 뭐를 했다라고 하니 그런 것까지를 보더라도
길이라도 지정을 해놓으면 오해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요게 제가 보는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질문드려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이제 끝이 났습니까? 일정상 지금 이제 그 끝났습니다. 대신 판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다 돌아간 거죠. 아니 지금 아마 생중계 보면은 이유를 이제 좀 전에 다 읽는 게 끝났을 겁니다. 끝났겠죠. 자, 그러면 오후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해서 발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일단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헌재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들이 여러 논란을 피해가고 존립 기반을 확고하게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각 인용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요거 지금 막 발표해서 자세히 못 봤을 거거든요. 예, 예. 차분히 보면서 아마 지금 보수 패널들 이걸 분석할 줄 아는 패널들은 초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신영환 교수가 저희들에게 가장 먼저 공개하고 있는 그 한번 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문을 저렇게 갖고 오셨는데요. 저걸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세요. 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4인 이름 써 있죠.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이분들의 기각 의견은 해서 쭉 5가지 사유가 밑에 써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헌법 제66조 그리고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나오죠. 분명히 법 위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되니라고 돼 있죠. 이분들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한 거냐에 있어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거 위반한 건 맞으나 위반이 있으나 중대성으로 집에 돌려보낼 정도는 아니다. 즉 사무실로 돌려보낼 정도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중대성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요. 그 밑에 파란색 재판관 1인 김복형 씨의 기각 의견 중에서 그 기각 의견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이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내린 거예요. 김복형 씨는. 다른 사람은 헌법재판관을 3분을 임명 안 한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내린 것이고 김복형 씨는 저게 위반이 아니다라고 내려서 그러나 결론은 다 같이 이제 기각 의견이죠. 그런데 윤석열에서는 사안이 완전히 이거랑 달라요. 그래서 김복형 씨도 함부로 그걸 기각 의견을 내릴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윤석열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용 의견은 정계선 재판관 의견은 설명을 일단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각하 의견 두 분은 형식적 요건 151명이냐 200명이냐를 놓고 내린 것이거든요. 근데 윤에 대해서의 각하 의견은 저런 151명이나 200명이냐가 아니라 절차적 형식적에서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수사건이 있었니 없었는데 그거는 헌재가 이미 소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의 검찰에서 법원에 넘긴 그 각종 기록을 끌어다 쓰느니 안 쓰느니에서도 이미 헌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입장 표명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절차적 형식적 하자에서 이 사람들 이 두 분 각하 의견 낸 분도 함부로 주장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